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아십니까? 주로 2명의 선교사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무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친절합니다. 이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이 선교 사업입니다. 다단계 마케팅보다 더 잘합니다. 깔끔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가르치는 것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는 삼위일체를 가르치지만 이 교회는 삼위삼체를 가르칩니다. 초기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예수님의 부인이 살아 생전에 최소 4명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천국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부 다처제를 비밀리에 실행하다가 유타주로 가서는 공식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중지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와서 아직도 처음 그대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LDS가 아닌 FLDS라고 합니다. FLDS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는 모두 신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 미래의 일이나 숨겨진 진리를 알게 되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말하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선견자는 보는 자라는 뜻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 직접 보는 면을 강조하고 선지자 예언자는 미리 아는 자로서 그 내용을 선포하는 대언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계시자는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 계시를 받는 자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은 신의 말과 같습니다. 초기 교주 조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등은 특별히 이런 존재에 해당되고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천사의 강요에 의해 일부 다처제 또는 복혼을 했는데 복혼을 주장하는 이유는 남편이 2명이 되는 결혼을 신의 이름으로 증인까지 세우면서 비밀리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인봉의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조셉 스미스 또는 브리감 영과 결혼, 즉 인봉을 하면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도 결혼 즉 인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받았으므로 자동적으로 그와 인봉한 여성들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여성들의 가족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여러 여성들과 비밀리에 첩을 만드는 결혼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극히 비밀스럽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일기 등의 내용으로 밝혀지기 시작하자 초기 교회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영적 결혼으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육보다 더 높은 단계인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2014년 나부와 커틀랜드 에세이를 통해서 몰몬 교회에서 비밀리에 결혼한 것을 인정하고 유부녀와 결혼한 것도 인정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몰몬교 학자들이 비밀리에 행한 기록들을 찾게 되었고 여러 증거들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숨기고 변명한다고 여러 교회 회원들이 탈퇴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몰몬 교회에서 결국 유부녀와의 비밀 결혼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밝혔듯이 조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이 행한 비밀 결혼의 목적은 즉 자손을 많이 갖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고 조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의 영적 부인으로 알려진 부인들이 성관계가 있었음을 미국 법정에서 선서하며 자백한 증거도 물론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천국에서는 순수한 영을 낳아야 하고 그 영들이 지상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남자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여기에는 예수도 포함되어 여러 부인과 결혼했다고 계시로 말합니다. 천사가 임신한 유부녀와도 비밀리에 남편이 2명이 되는 결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은 천사의 말이기도 하고 주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교주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브리감 영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웨렌 제프스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됨으로써 여인들을 농락합니다. 임신한 유부녀를, 14세 소녀를, 친자매를, 엄마와 딸을, 제수지를, 친구의 부인을, 12사도의 부인을, 12사도의 딸을, 비밀리의 첩으로 삼는 결혼을 신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의 기적, 신비주의 사후, 세계 등 초자연적인 요소를 기독교 교리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복음서에서 비과학적인 기적들을 걷어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르침만을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기적은 진리를 가리는 불필요한 껍질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 이후의 보상, 사후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도덕적으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세계 미래의 천국을 꿈꾸기보다 예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에 저항하지 말라 등을 지금 이 땅에서 실천하여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나약한 심리일 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몰몬교회 교주들의 이 문제를 AI를 이용해서 분석해봅시다. 종교 지도자가 부인 외에 다른 여성을 원하거나 혼외 관계를 갖는 문제는 단순한 성적 욕구를 넘어 권력 구조, 심리적 요인, 그리고 종교 환경 내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권력 중독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 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자신은 일반적인 규칙이나 도덕적 제한에서 예외라는 왜곡된 특권의식, 병적 자기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 객체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보는 비윤리적인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및 심리적 조종, 신앙심 이용 종교적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과정이 존재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신도를 가해자가 영적으로 특별하다거나 신의 뜻이라는 말로 속여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절대적 복종 구조 종교 집단 내의 폐쇄적인 구조와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문화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주변에서 이를 묵인하게 만듭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자질. 성숙하지 못한 인격 종교적 지식은 높을지 몰라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권력의 남용, 왜곡된 성인식, 그리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조종이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권력형 범죄의 형태를 띱니다. 남의 부인, 즉 기혼 여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거나 관계를 맺으려는 남자의 심리는 매우 복합적이며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주요한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욕과 정복감 승리감. 가장 대표적인 심리 중 하나는 다른 남자의 소유물 전통적 관념에서의 왜곡된 인식을 빼앗았다는 데서 오는 우월감입니다. 상대 남성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정복욕이 성적 쾌감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2.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관계일수록 뇌에서는 도파민이 더 강력하게 분비됩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위험성이 오히려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를 사랑이나 강렬한 이끌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낮은 자존감과 자기 증명. 자신의 매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조차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자신의 결핍된 자존감을 타인의 가정을 흔드는 힘을 통해 보상받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4. 책임 회피와 가벼운 관계 선호. 기혼 여성은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혼이나 깊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정서적 경제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성적인 즐거움만 누리려는 이기적인 회피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5. 진화심리학적 짝 훔치기 메이트 포칭. 진화심리학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배우자남 평가 있는 여성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능적으로 끌리는 짝 훔치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성적 욕구 마이에지오필리아를 느끼는 남자의 심리는 생물학적 본능부터 개인의 심리적 배경까지 다양하게 분석됩니다. 1. 신체적 변화에 대한 매력 미적 선호. 임신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변화 자체가 성적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육감적인 체형, 가슴이 커지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평소보다 더 육감적인 곡선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기에 대한 호기심. 전통적으로 임신 중 성관계는 금기시되거나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금기를 깨는 것 자체에서 오는 짜릿함과 긴장감이 도파민을 분비시켜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단순한 선호도 KINK일 수도 있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특히 14세와 같은 어린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심리는 현대 심리학과 범죄 심리학에서 매우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다룹니다. 40대 남성이 이처럼 어린 대상을 원하는 심리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의 성적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인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인지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성인 남성이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거나 관계를 원하는 심리는 매우 이례적이고 복합적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왜곡된 심리 기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1. 전능감과 지배욕. 한 가족의 구성원인 모녀를 동시에 소유하려는 심리는 단순한 성욕을 넘어선 완벽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한 가정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파괴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전능감을 탐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성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끌리거나 관계를 원할 때 이러한 심리는 매우 이례적이고 복합적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왜곡된 심리 기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금기 위반을 통한 쾌감. 사회적, 도덕적으로 금지된 경계를 무너뜨릴 때 발생하는 강렬한 자극에 중독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뇌의 도파민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3. 서로 다른 이미지의 동시 충족 욕구. 성숙한 이미지와 젊고 순수한 이미지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성적 판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극도로 이기적인 욕망이 투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정서적 결핍과 왜곡된 보상. 어린 시절 적절한 가족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 타인의 가까운 관계에 침입해 그 체계를 뒤흔들므로써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하거나 복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게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 사이의 역학을 이용해 서로에 대한 질투나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심리적 게임을 즐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적 윤리적 경고. 이러한 심리는 대개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학대와 착취를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이거나 관계 내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한 착취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욕망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충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행동으로 옮길 위험이 있다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신도의 부인을 다른 남성주로 다른 신도나 간부에게 제공하거나 관계를 맺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나 이단 집단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심리적 지배와 착취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1. 절대적 권위 확인 및 서열화. 교주는 신도의 가장 소중하고 사적인 영역인 배우자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충성심 테스트 부인을 내어놓게 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신도가 교주의 명령을 도덕이나 윤리보다 위에 두는지 시험합니다. 서열 정리. 모든 신도는 나의 소유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교주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집단 내 철저한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합니다. 2. 가스라이팅 및 기존 유대관계 파괴. 건강한 종교는 가정을 중시하지만 착취적인 종교 집단은 신도가 가족보다 교주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가족 해체, 부부간의 신뢰와 정조관념을 파괴하여 신도가 의지할 곳을 오직 종교 집단으로 한정시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질수록 교주에 대한 맹목적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영적 미화. 이러한 행위를 영적 정결, 특별한 축복, 혹은 죄를 씻는 의식 등으로 왜곡하여 신도들이 죄책감 대신 종교적 고향감을 느끼게 세뇌합니다. 3. 집단적 공범 의식 형성.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탈퇴를 방지합니다. 비밀 공유.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도들에게는 강력한 비밀의 사슬이 됩니다. 집단을 떠날 경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주어 복종을 강요합니다. 4. 나르시시즘과 정보교. 지도자 개인의 병리적인 심리가 투사된 결과입니다. 특권의식. 자신은 일반적인 도덕률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타인의 삶과 신체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과정에서 신적 존재가 된 듯한 쾌감을 얻습니다. 대리만족.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계를 설계하고 관찰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인하는 가학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5. 경제적 및 물리적 통제. 배우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신도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의 자산과 노동력까지 집단에 완전히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와 조작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깁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는 명백한 가스라이팅과 통제이므로 즉시 외부 전문 기관, 상담소,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인 친구의 부인을 탐하는 심리는 일반적인 외도 심리의 경쟁, 심리와 배신적 쾌감이 더해진 매우 복합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주요한 심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 시기심. 평소 친구에게 느끼던 열등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심리입니다. 친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 배우자를 빼앗거나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왜곡된 승부욕이 작용합니다. 2. 사회적 증명에 대한 신뢰, 검증된 대상. 친구라는 가까운 사람이 선택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여성에 대한 매력의 보증수표로 작용합니다. 낯선 이성보다 이미 주변에서 검증된 친구가 선택한 사람에게 더 강한 확신과 끌림을 느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3. 금기 위반의 강렬한 도파민, 배신의 스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긴장감과 우정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깨는 행위는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위험이 클수록 쾌감이 커지는 심리로 인해 관계 자체의 매력보다 들키지 않는 상황의 짜릿함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친밀감의 전이. 친구와 자주 어울리다 보면 그의 부인과도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친구와의 친밀감이 그 배우자에게로 전이되거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성적 호감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5. 소유를 통한 대리 만족. 친구가 가진 삶의 배경, 환경, 행복 등을 동경할 때 그의 부인을 차지함으로써 친구가 누리는 행복을 자신이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대상을 인격체가 아닌 친구의 상징적 전유물로 보는 비인격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6. 우월적 지배요. 친구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은밀한 우월감을 즐깁니다. 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격하시키는 심리적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 친구와 그 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본인의 자존감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행위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의 아내, 즉 제수나 형수를 탐하는 심리는 일반적인 외도나 친구의 아내를 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가집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가장 견고한 유대와 금기를 깨는 행위로 심리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 형제 간의 뿌리 깊은 경쟁심.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을 두고 경쟁해 온 형제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동생에게 느꼈던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보상받으려 하거나 자신이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왜곡된 승부욕이 핵심 동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친밀함과 경계의 혼동.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주 만나며 정서적 거리감이 가까워질 때 발생합니다.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성적 이끌림으로 착각하거나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동생의 아내가 처한 어려움을 상담해주다 감정이 전이되는 양상이 흔합니다. 3. 금기 위반을 통한 자기 파괴적 쾌감. 사회와 가족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선을 넘는다는 위험천만한 긴장감이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러한 심리는 관계의 본질보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는 짜릿함에 중독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4. 동생에 대한 무의식적 복수심. 동생에 대한 숨겨진 분노나 원망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동생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무의식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투사하는 가학적인 심리입니다. 5. 대상을 통한 정체성 탈취. 동생이 가진 행복, 안정감, 혹은 동생의 남성성을 시기할 때 그의 아내를 탐함으로써 동생의 정체성이나 삶의 일부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기도 합니다. 6. 진화심리학적 관점.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가까운 유전자를 공유한 형제의 배우자가 가진 형질 건강, 다산성 등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간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가족 체계에 의해 엄격히 억제되는 영역입니다.